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촌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촌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대략 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딱 13년 전, 제가 이제 갓 성인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예, 현실 공포죠, 사실. 그렇죠. 네, 사람이 진짜 사실- 이런 거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현실 속에 저희가 매일같이 접할 수 있고, 매일같이 마주칠 수 있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란 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생각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직접 겪으셨다 보니까 아마 더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실 그렇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네. 지역이 어디였는지 큰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전라도인데요. 이제 제가 일을 겪었던 그 지역은 경기도의 시흥. 시흥 예전 13년 전이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거기서 겪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촌놈이에요. 네, 우선은 이야기에 앞서 저는 굉장히 평소에도 촉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건 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촉이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촉이 꼭 올 건데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고 항상 의심하시고 항상 자신의 촉을 믿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촉이 정말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전 갓 20살이 됐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학창시절 고등학교도 그렇고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배운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꿈도 없었고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말하길 태어난 김에 살아간다 하는 되게 좀 좋게 말하면 쿨하게 살아오는 그런 타입이라서 어린 마음에 우선 막연하게 20살을 맞이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20살이 갓 되어서 군대를 바로 가야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좀 해볼까 싶은 거예요. 돈은 필요하고 놀고도 싶고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제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제 학창시절 선배들이 경기도 안산 혹은 시흥에 공단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쪽에 취직을 하면 돈도 그래도 공장 생산직 일들 하면 좀 몸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용돈벌이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소개들을 많이 해주게 돼서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바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회사의 공장 생산직으로 시흥으로 이제 취직이 되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 후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원룸촌에 있는 원룸들을 어떤 회사에서 몇 채를 계약을 해서 기숙사식으로 제공을 하고 급여를 전달할 때 이 원룸 기숙사비를 공제를 한 후에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타지에서 온 친구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구해준 원룸의 한 방을 이제 거주지로 얻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시흥 같은 경우는 원룸촌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만 네. 다국적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오. 그 당시 원룸들은 참 특이했어요. 지금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그런 원룸들은 없었는데 그 당시 제가 거주했던 원룸촌의 원룸 형태들은 옛날 한 20년,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처럼 꼭 원룸 건물 입구 상단에 출입구 위에 크게 동수가 항상 적혀 있었어요. 모든 원룸이. 그래서 페인트 글씨로 적혀 있는 그 원룸을 보고 주소를 찾아도 될 만큼
원룸촌이 항상 원룸 자체가 찾기가 굉장히 쉽게 혹은 이야. 누가 봐도 어디에 살구나를 알 수 있게 네. 구조가 그렇게 잡혀있는 원룸촌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사실 돌비님이랑 이렇게 사연을 전달드리면서 산책을 하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저는 그 당시를 느끼면서 뭔가 네, 항상 저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에요. 제가 예.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라 저는 어떤 지역을 가든 혹은 제가 같은 지역에서 어디로 이사를 다니든 그 동네를 항상 몇 날 며칠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산책을 해서 길을 한번 익혀보는 그런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해야죠, 사실. 근데 또 제가 어릴 적부터 길눈도 좋고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질이라도 빨리 익혀두면 나쁠 건 없으니 산책도 하고 집에 있기엔 따분하고 하니까 항상 저는 좀 산책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원룸, 제 집이죠, 이제. 제 기숙사를 들어간 후부터 몇 날 며칠을 편의점도 돌아다니고 마트도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닐 때는 항상 그 일대를 무조건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며칠 만에 그 원룸촌 일대에 뭐 주소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지리들은 확실하게 여기에 어떤 동들이 있고 여기엔 어떤 동들이 있고 어떤 구조의 원룸들이 있고를 이미 빠삭하게 숙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단하시네. 그래서 예. 그렇게 숙지를 하고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생산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회사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교대 근무도 아니었던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해도 되는 그런 작은 회사였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갓 20살이 된 제가 막내였고 제 바로 위에 8살 차이가 나는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형님을 제가 똘비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똘비 형님이 앞으로 이 이야기에 자꾸 등장은 하긴 할 건데 똘비 형님은 어떻게 보면 8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친근했고 예.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친한 형처럼 이렇게 해주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적부터 아픔이 굉장히 많은 형이고 이제 저한테 나중에는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형은 사실 사람 잘 안 믿는다. 오호. 근데 형은 이상하게 니한테는 말을 하고 싶다. 니도 타지에서 오지 않았냐. 형도 타지에서 온 사람이고 사실 형은 이 동네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지 너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야 항상 조심해라. 이 동네에서는 이런 말을 늘 저한테 자주 했던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가정사를 슬슬 풀게 되면서 들은 말은 어릴 적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도망가셨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도 이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힘들어 도망을 치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혼자 남아 있으면서 본인의 삼촌과 이 시흥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살고 있었던 삼촌과 같이 지낸다고 했던 그 집도 제가 살던 집이랑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가깝게 사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항상 퇴근하면 술도 먹고 이러던 사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촌놈아 너 오늘 뭐 하냐? 그래서 저 뭐 오늘 하는 거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원래 평상시 같으면 밖에서 술을 먹자고 하는 형인데 형이 이번 달 급여가 많이 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형 집에서 맥주 한잔 할까? 치킨은 형이 사 놓을게. 네가 오는 길에 맥주만 좀 사와라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도 타지 생활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낼 형님이 그 형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해준다면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형님네 동네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돌아다녀 본 적이 없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리 좀 볼 겸 걸어가자. 형님 집 앞에 가면 편의점 또 있겠지. 그래서 그 편의점으로 맥주를 사러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얼추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된 줄도 모르고 저는 동네를 조금 돌다가 여유 좀 부리다가 치킨 오는 시간까지도 좀 걸리겠거늘 하고 이제 편의점에 조금 여유를 부리다 도착했어요. 그 후 맥주를 고르고 결제를 하려는데 아마 지금 요새 말하는 MZ세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지만은 저처럼 30대 중반 정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는 은행 점검 시간이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은행 점검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다 라고 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점검 시간 동안에 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살이 갓 되었을 나이라 가지고 있는 카드는 체크카드 뿐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맥주를 고르고 결제를 해야지 하는데 종업원분께서 저기요 은행 점검 시간이라 지금 결제가 안 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왕 산책하려고 또 돌아다녔던 거 30분만 시간을 버티자 예. 하고 편의점에 나오기 전에 똘비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제가 체크카드밖에 안 쓰는데 요 점검시간 걸려버려가지고 아따 제가 한 30분까지는 기다렸다가 맥주 사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 뭐 천천히 사와 조심히 오고 항상 그 형은 저한테 이제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형이라서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고 이제 저는 그러면 30분까지 조금 산책이나 하자 하고 이제 편의점을 나왔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제가 편의점을 등지고 바로 왼쪽 골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편의점을 나온 지 몇 초 되지도 않아서 앞에서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여성분 한 분이 제 쪽을 향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골목길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가로등도 많이 안 켜져 있고 그리고 그 동네가 사실 이제 제가 본론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조금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사건 사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고 겁도 많이 없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밤에 산책을 다녀도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키가 굉장히 작고 그렇게 왜소하신 분이 또 위아래로 옷을 조금은 잘 차려입은 듯한 모습으로 제 쪽을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낯설다 신기하다 약간 의아함도 있었는데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보잖아요. 사실 사람이니까. 예.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렇게 위험하시게 왜 저럴까? 이 동네는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좀 그럴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제가 지나친 지 약 3초 정도 지났을까요? 뒤에서 저기요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네? 하고 뒤돌아봤더니 저기요 혹시 제가 언니 집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요. 혹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길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초행길이시겠구나. 그래서 돌아다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랬더니 제가 주소는 알고 있는데 여기 주소 혹시 아세요? 하면서 보여준 주소가 원룸촌에 있는 원룸 1100땡땡 동이었어요. 근데 1100땡땡 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촌에 주소들을 다 앞에다 기재해놓고 있다 했잖아요. 대부분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그 동이었는데 그 동이 제가 살던 원룸 바로 앞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제가 아는데 그럼 길을 알려드릴까요? 했더니 네 이래서 저기로 이쪽 보이시면은 쭉 가시면 이쪽 길로 가시면은 마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약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는 걸으셔야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근데 제가 무서워서 그런데 집 앞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저는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한 여성분이시니까 겁이 날 건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 시간도 30분 정도나 떴는데 어차피 산책하기로 마음 먹은 거 데려다 주고 오자. 어차피 내 집 방향인데 해서 갑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나란히 걸었어요. 예. 근데 같이 가면서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골목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번 해서 가야 되는 골목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여성분께서 근데 저기 여기뿐 아니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보길래 저 전라도 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혼자 살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이랬죠. 그랬더니 저에게 부모님이랑은 같이 안 사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왜 지금 길을 가는 길에 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할 순 있지만 부모님과 약간 호구조사하듯이 그렇게 약간 취조를 하듯이 물어보는 게 조금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보고 안 볼 사람이라 생각이 드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도 되겠다. 네, 뭐 부모님은 아직 전라도에 계시고 저만 혼자 일하려고 올라왔어요. 이랬더니
부모님이랑 연락은 자주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랑은 잘 안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연락을 뭐 밥 먹었냐 하면서 자주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효자다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좀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어허.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들어주는 리액션이나 이 뉘앙스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래 저도 아 그렇다 이런 오고 가는 이야기들 했죠. 그런 후에 이제 저한테 갑자기 혹시 술이랑 담배는 조금 하세요? 물어보길래 아 네 술 담배 조금 해요. 이랬더니 의외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하시길래 저는 술 담배는 전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랬더니 언제부터 술 담배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몇 살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서 저는 아 저 이제 막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 좋다 되게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색이 막 돋는 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화색이 딱 돋는 표정을 봤는데 저도 그때까지 공포감은 없었으니까 그냥 어린 사람이 취향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대화를 끝으로 저에게 저기 혹시 저 무서워서 그런데 손 좀 잡고 가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촌놈이기도 하고 여자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손 잡는 거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이 없었죠. 사실 이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섣불렀고 그래서 손 잡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거절을 했어요. 야, 그러다가 대단하시네. 이제 저도 예.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까 알려주신 집 주소가 본인 사는 집 아니에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사는 집이 아니고 사실 제가 혼날까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러는데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었잖아요.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뭔가 촉박한 시간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언니 집에 한 며칠 동안 지금 얹혀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집에 얹혀 지내는데 언니가 경찰인데 늦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엄청 크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죠. 그래도 언니면 가족이고 한데 언니가 왜 경찰분이시라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성인 아니세요? 이랬더니 근데 언니가 성격이 정말 무서워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이러면서 뭐지? 언니한테 혼난다면 무서울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트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 앞에 도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를 불빛을 없는 거리를 걷다가 마트 불빛을 보니까 괜히 좀 마트 앞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이제 그 늦은 시간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앞에서 담배도 태우고 계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몇 동으로 가셔야 된다 하셨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1100XX동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1200X동으로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바뀌었어? 근데 제가 그때 의심이 들었다기보단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몇 동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랬더니 1200X동이요.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왠지 모를 의심이 순간적으로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기 혹시 아까 1100XX동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또 1200X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제가 언제요? 저 여기 길 잘 모른다 했잖아요. 저 길 잘 몰라서 이러면서 얼버무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주소는 아까 휴대폰 보면서 저한테 뭔가 알려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주소 분명히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주소가 1200X동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1100XX동이라고 했을 때는 제 집을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1100XX동은 내가 분명히 아는 동이다. 근데 1200X동은 제가 마트 기준으로 제가 거주하던 1100XX동이 왼쪽에 있다면 1200X동은 오른쪽으로 약 5분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예. 근데 완전 반대의 길이잖아요. 마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몇 동 차이로 헷갈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블럭이 바뀌는 걸 저는 헷갈렸다는 게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나한테 1100XX동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1200X동? 이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저기요 혹시 아까 1200 무슨 동이요? 그러니까
1200X동이요. 거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맞대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굳은 채로 털이란 털이 진짜 쭈뼛쭈뼛 다 서버렸어요. 왜요? 제가 호기심도 많고 산책 다니는 걸 좋아해서 원룸촌 구석구석 골목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그냥 원룸촌에 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발길이 가는 데는 다 걸어가요. 그냥. 예. 근데 유일하게 그 원룸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장으로 꼭 찍어내듯이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1100동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 1110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일자로 쭈르륵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100동 라인을 다 본 후에는 1200 땡땡동 라인도 몇 번 봤죠. 근데 유일하게 딱 골목이 벽돌로 엄청 높게 쌓여놓은 것처럼 막다른 길이 있는 골목이 있어요. 그 동이 딱 이 여자가 말한 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산책을 다니면서 왜 여기만 막다른 길이지? 아, 나 또 돌아가야 되네. 귀찮네. 번거롭네. 이렇게 투덜댔던 경험도 있어서 우와. 그 동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저기 막다른 길이다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제가 그 순간. 그리고 몸도 얼어버렸고 입도 얼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셔서 저기 몇 번째 건물 보이시죠? 저기로 좌회전하시면 그 동이거든요. 거기로 가시고 혹시나 거기 가기가 무서우시면 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가족인데 전화했다고 혼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안 돼요. 저 지금 전화해서 언니 깨우면 저 언니한테 맞아주고요 하면서 말이 엄청 빨라진 거예요. 저 언니한테 진짜 맞아주고요. 저 지금 오늘 안에 안 들어가면 저 맞아주고요. 계속 이래요. 뭐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뭐야? 뭔가 있다. 근데 또 저는 몸이 얼어버려서 뭔가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나는 이 사람을 도울 때가 아니다. 예. 지금 나부터 이 공간을 벗어나서 이 생각을 지우자.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별의 별말을 다 했어요. 바로 코앞인데도 혹시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은 저기 조금만 더 가시면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택시 승강장 타서 이 주소 대고 거기다 내려달라고 해보시는 거 어때요?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걸어도 기본 요금도 안 나올 그 거리를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뭔가 망했다 이런 느낌의 표정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저를 꽉 껴안아요. 저를 꽉 껴안는데 제가 뭐지? 꽉 껴안고 갑자기 제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저를 빤히 올려다봐요. 예. 그러고 옆을 한번 쓱 보는데 아까 제가 앞에 교대 근무하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약 성인 남자가 3명 정도 서 있었어요. 예? 저는 저 사람들 한 팬가 싶었는데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래 마트 앞인데 누가 미쳤다고. 내가 괜히 오버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고개를 파묻은 상태로 옆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들어서 제 얼굴 빤히 보면서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저 약속 시간 늦을 것 같아요. 저 지금 가봐야 돼요. 저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둘러댔죠. 그랬더니 저 진짜 언니한테 맞아주고요. 제발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데려다 줄 법한데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모습 지켜볼 테니까 저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본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제 주머니에 쑥 넣는 거예요. 뭐야? 근데 봤더니 현금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예.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퉁명스럽게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이 오묘한 게 사실 무서운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촉이 그랬을 뿐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뭔가 속 시원하지 못하게 가는 듯한? 그게 정말 언니한테 혼날까인지 뭐일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한테 가려면. 근데 떨어질 때 오묘한 비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는 그 동네는 공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몇 분씩 계세요. 그렇겠죠. 국적이 뭐 다양하세요. 뭐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 아무리 화장품이나 샴푸나 향수 냄새로 가리려고 해도 그 나라의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있어요. 와. 근데 그 여성분한테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는 도중에도 마트 앞에서 서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 향신료 냄새가 나진 않았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고개를 파묻고 껴안겼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미묘한 특유의 우리나라에서 맡을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외국 사람이구나. 분명히 이 사람 외국 사람이다. 근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한국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의 말투처럼 되게 정적인 말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냄새에서 바로 외국인이구나가 바로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 외국인이네 하고 그래 가라. 우선 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속으로 빌었죠. 그러고 이제 저는 마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고 그 여성분은 아까 본인이 말했던 1200X동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담배 한 대 펴야겠다. 그 자리에서 담배에 딱 불을 붙였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약 2모금 정도 빨았나? 갑자기 그 골목에서 환한 라이트가 하나가 딱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방에서 켜는 라이트가 아니에요. 차가 비추는 골목 한 길을 쫙 비추는 라이트가 한 줄기가 딱 보여요.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헛바퀴 도는 그 악셀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하고 뭐야 오토바이를 저렇게 타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라이트가 그 정도 라이트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센 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차가 한 대가 빵 하고 나와요. 그러더니 마트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마트 앞으로 전속력으로 밟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죽었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도망가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차만 멍하니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포란 게 겪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차만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달려오던 그 차가 급좌회전해서 그 속도를 받아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똑똑히 보인 건 딱 2가지였어요. 굉장히 빨리 달려오는 검정색의 승합차. 네. 그 다음에 제 앞으로 급좌회전해서 지나가는 그 창문은 낮에 새벽에 라이트를 비추고 봐도 안 보일 만큼 검정색의 썬팅. 와. 썬팅이 돼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꼭 남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 같았냐면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꼭 남기듯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밟고 왔다는 거는 야, 너 다 된 밥이었는데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네 촉이 네 살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제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그대로 굳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제가 그 주변에 이제 같이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뭐 회사원분들 그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마트 안에 있는 사장님께 맥주라도 사는 척하고 좀 도움을 혹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바로는 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누군가와 대화를 좀 하면은 안심이 될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도 있겠지, 다 저런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런 불신도 좀 없어질 것 같아서 마트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트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만 간략하게 하자면 네. 그 마트 사장님은 그 동네 보안관 같으신 분이세요. 오. 예전부터 유도 선수 출신이셨고 용감한 시민상도 뭐 3회 정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뭐 다국적 뭐 강도들 이렇게 슬랑이를 해서 강도들 잡고 실제로 뉴스에도 용감한 시민으로 몇 번 방송에 나오신 분이었어요. 예. 전체도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을 보니까 말을 섞진 않았지만 너무 좀 위안이 된다. 그래도 날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사장님 저 맥주 계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또 마트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차가 지나갔던 골목이 제가 그 여성분을 데려다 주러 다시 왔던 골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골목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디귿자로 굉장히 크게 돌아야지만 똘비 형님 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그쪽으로 급좌회전을 해서 사라졌고 불빛은 없고 나 여기 갈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가야 되나? 그렇다고 이 시간에 택시를 부른다고? 택시가 잡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문을 열고 생각을 해보자마자. 근데 어떤 젊은 남성분이 이제 그쪽 골목으로 가시길래 그 분을 그냥 제 보디가드라 생각하고 쫄래쫄래 따라갔죠. 뒤를 졸졸졸졸 그림자 밟듯이. 이렇게 가서 그 형님 집에 도착해서 맥주를 내려놓자마자 형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거. 그래갖고 형님 사실은요 제가 지금 진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편의점에서부터 마트 앞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야, 니 진짜 형이 늘 조심하라 한 게 뭐냐면은 그 촉 때문이야, 촉. 사람은 그런 촉들이 살다가 보면 꼭 한 번씩은 든다? 근데 뭔가를 꼭 피해야 된다라는 촉이 들 때가 있어. 그 촉이 들 때는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따라가면 안 돼. 꼭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촉이 들면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똘비 형님이 하는 말이, 똘비 형님은 이제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좀 자해의 흔적들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 아카이는 혼자서 감정을 좀 괴롭히는, 근데 억지로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나쁜 분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뭘 것 같아? 온몸에 문신이 가득해 있는 그런 건달 같은 사람들? 아니야. 남의 형처럼 몸에 이렇게 자국이 많은 사람들? 아니야.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갈대가에 가버린 놈들, 잃을 거 없는 놈들이 제일 무서워. 와. 근데 너 거기 따라갔지? 스타렉스 나왔다고? 너 형이 한번 나중에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우연히 일치겠어? 걔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 네가 걔네 건수였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예. 저는 그날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그 힘도 없고 그 정신 상태도 아니어서 똘비 형님 집에서 하루를 자고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왔어요. 그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제가 집에만 박혀서 밖에 나가는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안 생길 수가 그래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괜히 나갈 때도 창문을 한번 열어서 사람이 없다 싶으면 잠깐 나갔다 오게 되고, 성인 남자인 저도 자꾸 그 생각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다시 회사로 출근했죠. 근데 이제 똘비 형님이랑 다시 뭐 사이좋게도 지내고, 이제 똘비 형님이 항상 뭐 술 한잔 하고 하면은 제 집 근방에 와주셔서 먹고 저를 좀 배려도 많이 해주고, 네. 그렇게 다시 순탄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순탄한 회사 생활을 하고 약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똘비 형님이 회사에서, 야, 니 그거 들었냐? 그런 거야. 뭐요 형님? 이랬더니, 야, 마트 사장님 돌아가셨다더라? 아이고.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트 사장님은 굉장히 운동선수 출신에 풍채도 좋으시고 담력도 강하시고 용감한 시민상도 3회나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이런 좀 호전적이라고 하죠. 호전적인 분이신데 하루아침 만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럼 마트 사장님이 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외국인 괴한 3명한테 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네 뉴스도 안 보고 사냐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장난 아니게 나왔다고. 그래갖고 뭐 출근하는데 제가 뭘 뉴스를 볼 시간이 어딨어요 하고 이제 둘러대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찾아봤어요, 바로. 근데 찾아봤는데 그 기사는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아, 네. 기사는 못 찾겠는데 번뜩 생각난 게, 저는 밖에 나가기는 무서운데 두 눈으로 확인을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마트 앞을 지나갔는데 그 접근금지 노란색 띠 있죠. 야. 그게 둘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정말 아까 말했던 뭐 건수로 잡고 이렇게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당시 경기도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는 인신매매 사건이 굉장히 일일비해서 진짜 많았어요. 예. 정말 많았고, 제가 뭐 시흥에 잠깐 일하기 전에 약 2달 정도 안산에서 있었지만, 안산에서 제가 살았던 빌라 바로 옆동에서는 좀 과한 표현인데 네. 아, 그 사람을 해하는 사건까지. 네. 그리고 제가 전라도가 집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집밥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에 항상 터미널을 들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요.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술을 그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 미루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날로 미뤘었는데, 그 당시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그 톰이 검정색 큰 비닐봉지에 담아져서 버려져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지역을 뭐 시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네. 안산시랑 시흥시 이 두 곳에서 약 반년을 조금 넘게 지내면서 그런 사람의 목숨에 대한 게 너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네를 빠르게 청산을 하고 내려왔죠. 근데 저한테는 들으셨을 때는 섬뜩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말 키가 작고
이 왜소한 여성분이 접근하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경계심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흑심을 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방법을 썼겠죠. 그렇죠. 그 양반들도. 약간 우리는 미인계라고 하죠. 그렇죠. 접근할 때 같은 남자가 접근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좀 나보다 체구가 많이 작고 내가 봐도 가녀린 여성분이 접근하면 혼날 것 같다 이런 말들로 집에 데려다 달라 하면 괜한 선행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내 촉을 믿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항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제 주제에 드릴 수 있는 교훈 아닌 교훈이고 제가 겪었던 좀 살떨리는 실화를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마지막에 나온 그 사장님도 그런 좋은 네.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 젊은 친구들이랑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네. 참 그런 사건이란 거는 어떻게든 생길 수 있구나. 사람이 무서운 거구나. 진짜 무섭죠. 그리고 또 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을 네. 마감하신 그분의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데려다 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면 알아서 또 경찰분들이 잘 또 안내까지 해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참. 그 당시에 시흥에 거주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경찰분들도 밤중이나 이럴 때는 조금 좀 꺼려하시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구나. 네, 사실 그런 게 암암리에 정말 본인들이 활개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들었었어요. 저도 뭐 이제 회사 생활 조금 하면서 네, 그랬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이제 우범지대 좀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요. 네, 지금은 근데 뭐 듣기로는 많이 발전했고 굉장히 좀 많이 청결해졌다라고는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촌놈님 말씀 듣고 더 섬뜩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뭐 납치를 하건 유괴를 하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잡을 수 있거나 좀 이런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아예 뭐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해외로 떠버리면. 아, 맞다. 제가 이제 처음 제보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렸던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촉이 들었고 그 외국인 냄새 맡았을 때 네. 신분증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깜빡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부락된 이야기인데 촌놈님께서 네, 저한테 안겨 있었잖아요, 여성분이. 맞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고개를 파묻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는데 그때 저한테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제. 네. 떨어져 나가면서 그 미묘한 냄새가 맡아졌을 때 제가 외국인이라고 확신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가야겠대요. 그때부터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현금 10,000원을 이렇게 쥐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거는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여성분이 이렇게 집 데려다 달라 하고 뭐 스킨십 아닌 스킨십도 하고 막 안겨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의심이 든다고 신분증 보여달라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아마 이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또라이거나 아니면 경찰이구나 둘 중 하나로 생각을 해서 본인도 찝찝하니까 예. 그냥 그걸 다 저를 포기하고 그 골목으로 사라진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돈 10,000원 준 게 그냥 뭔가 뇌물 겸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뭐 사실 길 데려다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가 길 좀 알려줬다고 10,000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살아보면 아니, 정겨운 사람들도 10,000원 주지 않아요. 길 알려줬다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용히 해주세요. 뭐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10,000원으로 맥주 산 거예요. 야, 아무튼 진짜 너무 상상이 잘 가서 완전 진짜 100% 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촌놈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잘하시는 편에 속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그 여성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 옆에 한 명 더 있었던 게 이제 저희거든요. 제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같이 봤던 그게 이제 저인데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엔 더 발전을 해서도 다른 쪽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놈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 진짜 이 미인계에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냥 단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팔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좀 느낌이 있긴 하죠. 그 질문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어떤 일로 또 이런 일들이 이어졌을까라는 걸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너무나 믿고 듣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네꼬마님.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혹시 돌비님 얼마 전에 컴퓨터 포맷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니, 저번 날에 그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길래 혹시나 해서요. 혹시 그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 돌비님 컴퓨터 포맷하려고 온 줄 알았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상하다 싶길래, 빌 게이츠가 그래서 한국에 왔었구나. 예. 왜 저는 몰랐을까? 다시 가셨죠? 그니까요, 또 빠따맣게 생기셨네. 큰일 났네. 하여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느낌이 어떤 이야기일지, 현실 공포일지, 귀신 쪽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듣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한 1, 2년 전쯤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차를 팔고 있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신차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동생이 겪은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한 1, 2년 전 그 당시에 20대 초중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상당히 젊은 똘비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신부는 대학생이었고 군대를 갓 마친 상황이었어요. 군대를 갓 전역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요. 바로 복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 정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는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더 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 놀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똘비는. 이게 무슨 돈을 모으고 싶었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접하게 된 게 주식을 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금융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그러면서 주식을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주식을 배워보니까 본인이 너무 재밌더래요. 진짜 어려서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 계정으로 주식을 조금 했었고 군대에 가서도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자기가 찾아보면서 공부까지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돈을 잃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돈을 땄을 때, 내가 수익률을 냈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10%를 냈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를 냈으면 10만 원을 번 건데 그러면은 우와 좋다가 아니고 아쉬움이 남아요.
야, 내가 이거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2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수익이 훨씬 컸을 건데 이렇게 주식이 오를 걸 나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대요, 똘비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돈을 조금씩 모았었고 전역을 하고 나서 본인의 목표가 본인이 모은 돈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을 모으자.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모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휴학을 한 학기를 더 던진 거예요. 그래 놓고서 물론 아버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본인은 뭐 대학교 학과 이러한 전공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의 꿈은 전업 투자자였어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 게 편의점이었는데 네.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그래요. 편의점이 뭐 이쪽 지역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이게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그래서 편의점은 시간 대비 돈이 안 된다. 그래서 편의점은 제끼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와, 저도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방을 안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몰랐는데 PC방 아르바이트가 저 때는 그냥 돈만 받고 재떨이만 치우면 됐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뭐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메뉴. 이것도 뭐 한식, 중식도 아니고 그냥 온갖 요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빡세대요, PC방 알바는. 그래서 게임방 알바도 패스. 밤에 조금 일을 하기 희망을 했었고. 왜냐? 이 당시에 똘비가 주식보다 빠져있는 거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코인이 주로 밤에 큰 유동성이 일어난다고 본인은 또 밤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해서 밤에 일하기를 희망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알바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어디 꿀 빠는 아르바이트 없나? 가만히 앉아서 좀 자리만 지키면 되는 아르바이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찾았대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막 찾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스크린 골프장이 눈에 하나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아빠 따라서 몇 번은 내가 가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겠더래요. 시간도 저녁에 7시에 출근을 한대요. 저녁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마감 때까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시급도 괜찮은데? 야,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어떤 남성분이 받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그 구인구직 사이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거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20대 뭐 초중반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너무 젊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젊은데 저한테는 뭐 강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 이제 막 전역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군대를 딱 마쳤다.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야 이제 군대 마치셨으면은 완전 빠릇빠릇해가지고 말년에 그런 막 흐느적거리는 그것만 없으면 최고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좋네 막 그러시더래요. 어디 부대 나왔냐 막 묻고. 그래서 예, 제가 뭐 근명 성실 책임감 하나로는 우리 부대에서 저를 따라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포를 깐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뭔가 마음에 든다고. 근데 얼마나 일할 수 있냐 그걸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최하 6개월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2시에 어디서 만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대요. 가니까 오후 2시에 그것도 약간 변두리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었대요. 딱 갔더니 손님이 한 팀도 없더래요. 파리만 쌩쌩 날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또 이게. 여기 좋다. 손님이 없네. 그래 낮에는 손님이 별로 없지 하면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주방 같은 데서. 그래서 아까 뭐 통화하신 분? 그래갖고 예, 저 일하고 싶어서 이번에 지원한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가워요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딱 하고 한쪽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6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 뭐 7시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마감까지 하는데 뭐 늦게 끝나는 날은 막 새벽 4시, 5시 심지어 동트고 끝난 적도 있다. 우리가 따로 손님을 내쫓진 않고 손님이 완전히 다 없을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뭐 저녁 12시 이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좀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채용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요일은 월화수목금 평일 알바였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예, 뭐 오늘부터라도 당장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알바가 저녁 알바가 공석이니까 내가 일을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알려줄게요. 크게 배울 것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서 그날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크린 골프가 뭐 전화 오면은 전화 받고 예약 잡고 그 다음에 손님들 로그인 할 때 뭐 애로사항 있으면 로그인 도와드리고 손님들 오면은 처음에 마실 거랑 과자 같은 거 좀 내드리고 되게 간단했대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이런 건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저녁에 사장님 따라서 일을 좀 배우고 하다가 시간이 한 새벽 1시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는 한 팀 남아 있었대요. 새벽 1시에. 한가하잖아요. 청소도 다 했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리고 내가 뭐 얘기를 안 해줬네 그러면서 카운터 뒤편에 인터폰이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인터폰이 뭐냐면은 내가 스크린 골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똘비씨, 나는 스크린 골프 말고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바로 밑에 층이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심부름 시킬 게 있으면은 내가 전화로 인터폰으로 조금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거기까진 똘비씨가 업무다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 오케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오늘 이제 손님 나오면은 같이 퇴근합시다. 그러면서 손님들 가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대요.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녁에 한 12시를 기점으로 이쪽 저쪽이 되면은 손님이 거의 다 빠지고 온전히 진짜 거의 내 시간이 된대요. 스스로의 시간이.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출근을 해가지고 바쁜 시간 끝나면 노트북을 펼쳐놓고 코인 차트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 코인 관련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본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쭉 때우는데 갑자기 삐리리 하고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인터폰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1층 가서 물건 좀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1층 가면 알아서 줄 거예요. 사서 아래층으로 오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여기 스크린 골프장이 4층 그리고 아래층은 사장님 사무실 있는 데가 3층 그리고 1층에 뭐가 있었냐면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 갔대요. 도대체 뭘 사오라는 거지? 쭈뼛쭈뼛 편의점 내려가니까 편의점 알바생이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4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왔는데 오면은 뭐 알아서 주실 거라고 뭐 가져가면 되나요? 얘기를 하니까 오셨구나. 그러면서 알바생이 쭉 옆에 진열대로 가더니 뭘 하나 짚고 오더래요. 딱 주는데 향이더래요. 향을 주더래요. 되게 뜬금없었대요. 웬 향? 그러니까는 이거 자주 사가세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꼴 같은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계산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위에 아직 손님이 있으니까 향을 가지고 3층으로 막 올라갔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딱 그 유리로 된 문이 있고 연락하니까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데 왼쪽에 정말 작게 흰색 네모에 빨간색 동그라미 버튼 있는 초인종같이 생긴 굉장히 작은 버튼이 하나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건가? 하고 눌렀대요. 이렇게 아무 소리는 안 나더래요. 몇 번 누르고 전화를 해야겠다 싶은데 안에서 실루엣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이고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시더래요. 사장님 이거 맞으세요? 그러니까는 아유 고마워요. 잘 가져왔네요. 하고 향 딱 받고 올라가서 일 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뭐 간단하네 하고 올라가서 또 한참 시간 때우고 이러고 있는데 또 삐리릭 하고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편의점에 가서 카스 4캔 하고요 소주 2병 좀 갖고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내려가서 말한 대로 술 사가지고 올라가서 초인종 누르니까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봉다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봉다리 받고 고마워요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술 드시나? 그냥 이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 올라와서 또 마무리 짓고 이게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면은 거의 항상 있는 일의 패턴이었대요. 이게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12시가 좀 넘어가면은 편의점에 갔다 와라 그러면은 향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향을 하루에 거의 진짜 한 개씩 계속 샀대요. 향을 계속 샀었고 어떤 날은 우리 그 화투 말고 포카 있죠. 포카 친다고 할 때 그런 트럼프 카드 그거를 또 가지고 오래서 그것도 갖다 드리고 술 갖다 드리고 그런데 사무실 안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대요. 그렇게 드리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새벽 1시가 좀 넘었을 때 손님이 다 빠졌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화장실 청소를 막 하는데 인터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뛰어가서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또 술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술을 막 싸가지고 올라갔대요. 다시 편의점에서 올라가니까 이번 유리문이 그냥 열려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니까는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사무실 불은 다 꺼져 있고 저 안에 네. 그 방 하나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사장실 같은 방이었대요. 딱 봐도 느낌 자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쪽에다 내려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그 사장 책상, 좀 큰 중역 책상이 딱 놔져 있고 그 앞으로 조금은 커다란 원목 나무로 된 이렇게 원탁이 하나 쫙 놔져 있고 그 원탁 위에 우리 당구 칠 때 그 천 있죠, 천, 당구다이 천. 그게 몇 겹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크게 딱 위에 놔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여기서 뭐 화투를 치든 뭐 카드를 치든 노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대요. 담배 연기 엄청 자욱해가지고. 뭐 지인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오늘은 손님 다 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이제 뭐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똘비 뭐 카드 칠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카드요? 아니요. 저 뭐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휴 뭐 룰도 몰라? 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한국에선 세븐포카 많이 하니까 세븐포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충 압니다, 룰. 그러니까는. 그래? 일로 앉아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원탁에 앉았대요. 딱 앉아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패를 그냥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 받아보고 사장님도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냥 장난으로 해보는 거야. 나는 뭐 100만 원. 너 어떻게 하고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장난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가보는 거죠. 콜 이러면서 패를 끝까지 받아봤대요. 근데 똘비가 패가 상당히 좋은 패가 떴대요. 그러니까는 플러쉬라고 그러죠. 모양이 다 맞는 거. 플러쉬가 뜨더래요. 그래갖고 와 사장님 저 플러쉬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역시 기운이 진짜 좋다. 똘비 너는. 그래요. 아무튼 올라가서 마감 잘하고 또 내일 봅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정리하고 그렇게 퇴근을 하고 이렇게 몇 번 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장님이 그 유리문을 아예 그냥 열어놓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부름을 시킬 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킬 때도 있고 술을 사오라고 시킬 때도 있고 과자, 라면 별별 걸 다 시킨대요.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그 물건을 한가득 사가지고 올라가면 손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사장님만 계세요. 항상 혼자. 몇 번 가져다 드리다가 사장님은 이거 뭐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뭐 지인들하고 먹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가서 일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위에 스크린 올라와가지고 일을 보는데 한가했대요. 이렇게 뭐 보니까 컴퓨터로 여러 가지 차트도 보고 이러면서 놀다가 문득 궁금하더래요. 우리 사장님은 맨날 저기서 뭐하고 노는지가.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자 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밑에 3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유리문 보니까 유리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사장실 문을 닫아놨더래요. 불빛만 이렇게 문틈 사이로 쫙 비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걸까? 뭐 하시는 건데 하루도 안 쉬고 저렇게 술, 뭐 과자, 담배 이걸 이렇게 나를 심부름 시키시는 거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청각에 집중을 좀 했대요. 왜냐? 손님들이 있거나 카드를 치거나 뭘 하든 하면 콜, 얼마 아니면은 뭐 깔깔깔 뭔 소리라도 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조용하더래요. 사장님 혼자 노시나?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사부작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좀 나더래요. 그 안에서. 그러더니 100만 원 이렇게 되게 작게 뭐 금액을 얘기를 하더래요. 100만 원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콜 100만 원 더 콜 이렇게 사장님 혼자서 뭐야? 배팅을 하고 배팅을 받고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혼자서 계속 죽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는 받아 콜 혼자서 이렇게 막 도박을 하고 계시더래요. 참 정말 취향 특이하시다 저분.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리더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뭐 똑같이 술 심부름을 좀 시키시더래요. 그래갖고 술 사서 방에 들어갔더니 담배 연기가 진짜 너무 자욱하더래요. 그리고 이게 올 때마다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항상 손님은 없었어요. 사장님 혼자 계시는데 잿더리는 어떤 날은 3개, 어떤 날은 4개. 잿더리가 이렇게 항상 원탁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숫자가 좀 달라질 뿐이지. 사장님 혼자 되게 리얼하게 노시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놓고 주변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는데 원탁 밑으로 보니까는
그 향로라고 하죠. 이렇게 향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흙 같은 거 좀 담아가지고 되게 작은 사이즈 향로 하나가 원탁 그 가운데 낄 수 있게 딱 돼 있고 거기에 향이 3개 정도가 이렇게 한 번에 꽂혀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매일 향은 저기다 피우시는 것 같고 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재떨이에 올라가져 있는 담배 모양새가 필터까지 다 빨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담배를 피면 필터까지 끝까지는 담배를 거의 안 피거든요. 그래갖고 앞에 좀 남기고 끄게 되는데 완전 거의 필터까지 다 탄 담배 꽁초들이 이렇게 재떨이에 쫙 놔져 있는 거예요. 저것도 특이하네 하면서 이렇게 담배 꽁초 필터를 보는데 보통 사람이 담배를 피면 필터가 좀 씹혀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모양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빨다 보니까. 근데 원래 형태 그대로 필터 모양 그렇게 있더래요. 심지어 필터 그 뒤에 솜 부분 색깔도 거의 흰색을 유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도 특이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손님분들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뭐 카드 치고 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뭐가 궁금해? 글도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그 매일 이렇게 뭐 심부름도 있고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 것 같아서 근데 오면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그게 신기해서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피식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손님들 항상 오셔. 지금 손님들 잠깐 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시고 그때 내가 자네한테 일을 좀 부탁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서 일 봐. 응? 갑자기 막 내려오고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는데 저번 날에 내가 내려온 거를 아시나? 괜히 찔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동물이 참 웃기답니다. 이게 분명히 오늘 사장님이 친구분들이 그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고 했으니까 네. 내려가면 친구분들이 있어야죠. 이제는 노는 소리가 들려야죠. 그래서 내려가 봤대요.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이 또 들키면 안 된다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단에서 또 소리 죽여서 내려가서 그 계단 막 철문 살짝 열고 유리문 있는 데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는 유리문은 열려있고 사장실은 닫혀있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살금살금 들어갔대요.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렇게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똑같더래요. 사장님 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100만 원. 나 못 받아. 죽어. 난 돈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하하하 막 웃고 막 저 사장님이 미친놈 같더래요. 그걸 보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실 문이 펄컥 열리더래요. 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돌아서서 조용히 나가다 몸이 딱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저예요. 그러니까는 똘비 네가 왜 여기 있어 지금?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있지? 아니 저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 없나 위에가 너무 한가해서 조금 와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얼버무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위에 지금 손님 없어? 예 지금 이제 손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위에 문 닫고 내려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요? 그러니까 문 닫고 내려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 문을 닫고 내려왔대요. 사장님 방으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배 안 고파?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사다 놓은 뭐 과자랑 뭐 음료수도 내주고 막 캔맥주도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예 감사합니다. 캔맥주 갖고 입 홀짝홀짝 하고 과자 좀 먹고 그러고 있는데 똘비야 너 오늘 나랑 카드 한번 칠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카드요? 아니요 사장님 저 돈 모아야 됩니다. 저 도박 안 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는 아니 누가 임마 이게 월급 가지고 장난친다냐 이놈아.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있어봐라. 옆방 가서 불 켜면은 그 뭐 작게 금고같이 생긴 거 하나 있어. 그냥 옆에 버튼 누르면 열리니까 거기서 100만 원만 좀 빼와봐. 글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옆방 가서 그 누르면 띵 하고 열리는 그거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5만 원짜리 쭉 있더래요. 그래서 딱 그 100만 원 세가지고 사장님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 100만 원을 딱 놓더니 우리 카지노 가면 칩 있잖아요. 그걸로 빡 바꾸더래요. 그러면서 딱 이제 자리에 놔주고 너 앉아봐. 그래서 앉았대요. 자, 요 칩으로 포카를 치는 거야. 너랑 나랑. 응? 네가 딴 돈은 네 거야. 근데 잃으면은 어차피 이거 네 돈 아니잖아.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다 잃을 때까지 한번 쳐보자. 글더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본인 100만 원, 사장님 100만 원 딱 칩 놓고 포카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 재밌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리스크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똘비 입장에선 따면 땡큐고 잃어도 그만인. 그래서 포카를 막 쳤대요 사장님하고. 레이스를 막 하면서 그날 그렇게 막 치는데 아침에 동트고 한 사람이 다 잃을 때까지 치는 건 솔직히 무리였고 한 새벽 거의 4시 반까지 쳤는데 똘비가 한 40만 원 땄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그만하자고. 너 칩 세보라고. 막 세보니까 40 땄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뒤에 가가지고 5만원짜리로 딱 40만원 딱 챙겨가지고 똘비 앞에 탁 놔주더래요. 딴 건 가져가라.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그냥 재미삼아 친 건데 이 돈을 제가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이놈아 딴 거는 갖고 가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딴 거는 무조건 가져가. 임마 막 글더래요. 그래서 2번은 거절 안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입마이 포켓 했대요. 주머니에 딱 넣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도박 처음 해보지? 예, 뭐 이런 건 처음 해보죠. 도박도 아닌데 이렇게 돈 걸고 이렇게 재미삼아 하잖아. 그럼 사람이 막 긴장해서 친다. 너도 몰라도. 그러면은 자다가 악몽도 꾸고 사람이 막 그래.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막 빠지고 그러면 안 돼. 글도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거의 뭐 아침밥을 먹는다고 봐야죠. 먹고 잤대요. 커튼 쳐놓고 푹 자는데 꿈을 꿨대요. 그날 당일이 꿈을 탁 꾸는데 꿈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본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더래요. 15만원. 또 어떤 아저씨는 와갖고 10만원. 뭐 20만원 쭉 돈을 받다 보니까 본인 손에 5만원짜리가 상당히 쌓여있더래요. 그래서 우와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돈을 주지? 그러니까는 다들 막 누구는 등을 또닥이고 가고 누구는 힘내라는 듯이 화이팅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돈을 그렇게 주더래요. 그리고 꿈속에서 돈만 받다가 깼대요. 얼마나 좋아요. 돈 받는 꿈을 꾸다니. 그래가지고 로또방 가고 로또도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한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심부름을 똑같이 몇 번 시키더니 인터폰으로 야 손님 없으면 문 닫고 내려와라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거의 11시도 좀 못 돼가지고 내려갔대요. 사장님 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장님하고 둘이서 포카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날도 똘비가 조금 땄대요. 이날은 한 2시 반 이때까지 쳤는데 똘비가 한 15, 20만원 땄대요. 돈을.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또 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가 물론 잃은 날도 있었죠. 아예 100만원을 다 잃은 날도 있었고 근데 그날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애초에 똘비 돈으로 카드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한 지가 거의 한 3개월이 넘었을 때 꽤나 일했고 이 패턴이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똘비가 심부름 몇 번 하고 하는데 이날은 손님이 좀 있었대요. 스크린에. 그래가지고 손님 응대를 막 하다가 똘비도 약간 젖어든 거예요. 그 카드 치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꽁돈이잖아요 이게. 손님들은 좀 안 가나. 근데 몇 팀 나가고 사장님 뭐 하시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사장님 그쪽 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조금 물어보려고. 사장님 오늘도 혹시 저녁에 노실 거냐고. 그래갖고 사장님 방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장님 혼자 놀고 계시더래요. 이제 혼자 노는 그 모습도 너무 익숙했대요. 똘비가. 가까이 다가서는데 안 그래도 또 100만원 하면서 또 혼자 베팅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혼자 놀고 계시는구나. 바깥에서 사장님하고 부르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제 슬슬 크게 놀아야죠. 이제 조금 잘 알 거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다들 너무나 이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아니야. 지금까지는 가르친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재촉들 하지 마시고. 더 노시게. 더 놀아. 에이 왜 그래. 인상 쓰지 말고 더 놀아. 사장님이 그러고 있더래요. 소리가 들리는데 혼자서 야 저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치긴 했구나 혼자. 근데 내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거 돈 주는 사람이 어딨냐. 바깥에서 사장님 부르려다가 워낙에 혼자서 리얼하게 놀고 계시길래 에휴 됐다. 올라가서 일이나 더 하자. 돌아서서 스크린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인터폰이 오더래요. 그때 시간이 1시가 넘었을 때래요. 예 사장님. 그러니까는 손님들 아직도 많이 계셔? 그래가지고 예 오늘 2팀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다가 니꺼 연락처 써붙이고 내려와 놀자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돼요 사장님? 그러니까 야야야 스크린 골프장에서 뭐 니가 거기 앉아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앞에다 니꺼 연락처 써붙이고 내려와. 예 알겠습니다. 써붙이고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사장님이 그날은 옆방에 가서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500만원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돈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500을 세다가 잠깐만 사장님이 아까 좀 더 크게 놀아야지 그러더니 오늘 진짜 좀 크게 노시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500을 다 세가지고 가니까 사장님이 또 칩으로 바꿔주고 둘이 앉아가지고 카드를 치다가 손님들한테 전화 와서 돈 받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그날 막 치는데 500을 다 잃었대요. 똘비가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똘비 요즘은 실력이 죽었네.
500 금방 동났어. 어떻게 좀 더 쳐볼 거야? 글더래요. 똘비가. 그 사장님 오늘은 진짜 이거 힘드네요. 아까 것도 야 내가 그 패를 잡고 죽네. 그러니까는 아유 옆방에 가서 500 더 가져와. 글더래요. 사장님 어차피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저걸로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칩 받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장난해? 그럴 것 같았으면 막 애초에 그럼 네가 딴 돈을 왜 가져가? 옆방 가서 가져와 하고 약간 정색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옆방 가서 500을 세서 왔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갖고 온 500 옆에다 그 500을 두고 또 칩을 새로 바꿔서 주더래요. 그래서 새로 칩을 받아가지고 그 500을 또 다 잃었대요. 그날 예. 합이 10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똘비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돈 잃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사장님 나 돈 이제 그만하기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네 야 똘비 너 얼마 연습 좀 해야겠다. 처음에는 잘 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맨 뻥카만 날리고 아무튼 고생했어. 들어가서 푹 쉬고 저녁에 보자. 또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잤대요. 쿨쿨 자는데 또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어저께 꿈을 꿀 때 내 손에 돈을 쥐어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꿈속에서 그분들이 오더니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근데 소리는 안 들리고 이분들 제스처나 행동이 너희 뭐 바보 같은 자식 막 이런 제스처를 다들 내가 뭘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나를 막 원망을 하고 있더래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막 도망갔대요. 너무 무섭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 꿈에서 깬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내가 요즘 사장님하고 논다고 너무 정신이 팔렸었나 보다. 야 잔거 같지도 않다. 또 시계 보니까 또 출근 시간이에요. 출근했죠. 똑같이 일하다가 향 갖다 드리고 술 그다음에 뭐 과자 뭐 이런 거 좀 몇 번 더 갖다 드리고 하다가 또 12시 돼가지고 손님 좀 빠지고 사장님이 어김없이 또 부르고 내려가서 사장님하고 또 이제 카드를 치는데 오늘은 1000만원 빵이었어요. 1000만원. 이게 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데 물론 5만원짜리에서 부피가 엄청나진 않았대요. 그걸 가져다가 칩으로 이렇게 앞에다 쫙 쌓아놓고 막 치는데 내가 뭐 그 영화 도신에 주윤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느낌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0만원으로 늘어났을 때 똘비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오히려 더 좋아요. 돈을 더 크게 딸 수 있잖아요. 오. 처음에 100만원 갖고 둘이 칠 때는 30만원, 40만원 벌었지만 1000만원짜리 쳐가지고 본인이 벌면 오늘 1000만원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설레고 행복할 따름이에요, 이게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진짜로 막 머리 굴려가면서 사장님하고 카드를 막 친 거예요. 막 치는데 사장님이 많이 들었어. 돈을 쌌대요. 200, 300, 400.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1000만원을 다 잃었더래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오늘 좀 돈을 하다못해 100만원이라도 따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만 바보같이 마지막에 가갖고 내가 거기에 또 물려갖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똘비는 담배를 안 폈거든요. 사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갔다 와. 그러더래요. 화장실 가갖고 손 씻고 세수를 좀 했대요. 사장님이 담배를 앵간히 폈대요. 카드 치면서 세수를 어프 막 하고 본인 뺨을 몇 대 때렸대요. 정신 차려. 분명히 사장님이 1000만원 다시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칠 거거든. 그때는 진짜 잘 치자. 뺨을 찰싹 막 이게 혼자 때리면서 파이팅을 외쳤대요. 그리고 사장님 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게 세수를 막 찬물로 하고 뺨을 치고 와서 그런지 머리가 좀 맑았대요. 딱 들어왔는데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장님하고 본인하고 둘이 쳤잖아요, 카드를. 네. 근데 분명히 재떨이 하나 놓고 둘이 쳤거든요. 사장님만 담배를 피고. 근데 재떨이가 한 4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뭐지? 재떨이를 왜 더 빼셨지? 근데 재떨이 위를 보니까 담배꽁초들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더래요. 담배꽁초? 뭐지? 하고 밑에를 보니까 향이 또 새로 꽂혀가지고 또 긴 향이 또 활활 밑에서 타고 있더래요, 3개가. 잠깐만, 향을 꽂는 걸 난 본 적은 없는데. 모르겠다. 사장님,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디가? 한 게임 더 치야지. 오늘 카드빨 좀 받는구만. 그래요? 어떻게 뭐 돈 더 가져와요? 그러니까 야 1000만원 더 가져와. 1000만원 더 가져와갖고 칩으로 바꾸고 치는데 똘비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카드에 신경을 쓴 게 아니고 이 주변 모습과 사장님의 제스처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너무 특이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전까진 몰랐어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거의 뭐에 홀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똘비는 사장님하고 본인하고 둘이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둘이 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 혼자 1인 한 3역, 4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콜 외쳤다 옆자리 가서 레이스를 했다 하면 똘비는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뭐해 똘비 쳐야지?
예, 콜. 그럼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고 사장님이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사장님. 둘이 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카드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똘비를 딱 쳐다보더래요. 너랑 나랑 둘이 치고 있잖아. 아니 사장님 지금 패를 몇 개를 놓고 치시는 거예요? 둘이 치면은 사장님도 패 하나 받으셔야죠.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진짜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쳐다보더래요. 너랑 나랑 둘이 치잖아. 아니 사장님 봐봐요. 여기도 패 놔져 있고 여기도 놔져 있고 혼자서 4개 잡고 치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무조건 지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싹 패를 걷더래요. 싹 패를 걷더니 오호 이놈이 너 많이 피곤하구나.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글더래요. 예. 아니요 사장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너 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눈도 빨갛네. 여기 들어가 쉬어라.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뭐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집에 빨리 가서 쉬어라 너. 오늘은 그만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집에 가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저 양반 왜 저러지? 근데 뭐 별다를 거 없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약간의 악몽을 꾸고 또 출근해서 일하는데 이제는 본인을 안 부르더래요. 사장님이 안 부르니까 또 이거 섭섭하더래요. 뭐가 화나셨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손님이 없길래 며칠 있다가 사장님 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갖고 얘기 좀 하려고. 사장님 부르려고 하는데 사장님 혼자 또 열심히 카드를 치고 있더래요. 근데 똘비도 이제 그 방이 워낙 익숙하니까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장님이 뭐 하시나. 그러니까는 진짜 혼자서 미친 듯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치고 계시더래요. 혼자.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이 반쯤 거기에 미쳐가지고 누가 살짝 문을 열고 쳐다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막 카드를 치고 계시더래요. 왜 이렇게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 알겠더래요. 그 담배를 불을 붙여갖고 잿더리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야, 저 양반 참 고생하는구나, 고생해. 아휴, 하면서 그냥 문 닫고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게 문 닫으려고 고개 돌리고 문을 딱 닫다가 다시 쳐다봤대요. 뭐지? 왜 다시 쳐다봤냐면은 똘비 눈에 그 자리에 사람 형상이 잠깐 보였대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쳐다보는데 없더래요. 우와, 내가 잘못 본 거지? 어이씨, 야, 이거 무섭네. 하고 문 닫고 올라가서 일하고. 근데 사장님이 진짜 일주일 동안 안 찾더래요, 본인을. 그 똘비도 찜찜하고 그 방에 안 갔대요. 물건 심부름할 때 빼고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똘비야, 오늘 카드 한 게임 칠까? 사장님, 이제 도박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너 그동안 네가 돈 땄잖아. 너 돈 벌어갔잖아. 따고 배짱이야? 마지막으로 한 게임 치야지. 일로 와. 따고 배짱은 안 돼, 도박판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려갔대요. 5천만 원을 꺼내놓더래요. 5천만 원. 야, 이거 생각보다 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이거 대충 치고 좀만 하다 가야겠다. 칩으로 바꾸고 거기서 카드를 좀 치는데 그날 카드빨이 좀 받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치다가 한 2천 땄대요. 2천만 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돈 10원도 없이 카드 쳐서 2천만 원을 지금 따게 생긴 거예요. 집에 갈 때 2천만 원을 들고 가게 생긴 거예요. 첫 목표가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였는데, 우와, 야, 이거 오늘 잘만하면 5천만 원 갖고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본인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막 집중해가지고 본인도 카드를 막 쳤대요. 본인도 막 카드를 이렇게 치면서 2천만 원이 3천만 원, 3,500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가니까 본인도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야, 이거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본인이 우당탕탕하고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뭐야? 그리고 나서 본인이 딱 깨달았어요. 나도 테이블을 돌면서 치고 있네, 지금.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장님이 혼자서 테이블을 돌면서 쳤잖아요. 1인 사여가면서. 똘비도 똑같이 다른 자리로 바꿔가면서 혼자 그렇게 카드를 치고 있었어요. 사장님하고 둘이서 막 자리를 돌려가면서. 근데 똘비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그걸 인지를 하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싶더래요. 이게 내 미쳤구나 싶더래요, 그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쳐다보더래요. 똘비 뭐 레이스? 콜? 어떻게 할 거야? 똘비가 좌우를 막 보면서 사장님 이제 그만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내 거 오링나. 돈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끝나면은 그냥 돈 갖고 가면 되잖아. 어떻게? 콜? 다이? 골라. 야, 어서. 예, 뭐 콜 할게요. 콜. 얼떨결에 콜 이렇게 외치고 빨리 가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다 잃었어요. 똘비 패가 더 높았대요. 5천만 원을 똘비 앞에다가 사장님이 딱 놔주더래요. 현금을 5천만 원을. 또 막상 그걸 보는데 공포심도 공포심인데 또 가슴이 뛰더래요. 우와, 진짜 5천을 가져가는 거야? 현금을? 우와 하는데 사장님이 탁 5천만 원 위에 손을 얹더니 이걸 그냥 줄 수는 없고 똘비야,
심부름 하나만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심부름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너 몇 시쯤 일어나 아침에? 그래서 저 오후 한 2시, 3시쯤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문자 하나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가서 5,000원 현금 못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좀 아쉽더래요. 안 줄란가 보구나. 그럼 그렇지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문자 확인을 하니까는 그 비행기 편명이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뭐 돌비면은 D, B, 뭐 3324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약하라고 몇 월 며칠 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받으시더래요. 사장님 이게 뭡니까? 그거 좀 예약하라고. 이걸 왜요? 그러니까 일단 네 돈으로 예약해. 내가 돈 오면 현금으로 줄 테니까. 심부름이 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약하고 와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일본 가는 비행기 싸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비행기를. 일본 가는 비행기였대요. 그것도 한 일주일 뒤에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거기에 친척이 있는데 친척한테 물건 하나만 좀 받아와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일 다 보고 나서 5천만 원 나 너 꼭 주겠다고. 예. 안 주는 거 아니다고 이거 꼭 준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면은 거기 직원들이 너 와가지고 케어해 줄 거라고. 직원이요? 아까 친척이라고. 그니까 가보면 안다고. 예, 뭐 알겠습니다. 예 하고 올라가서 일 보고 막 검색을 좀 했대요. 네. 좀 뭔가 되게 찜찜했대요, 느낌이. 검색도 좀 하고 뭐 하고 하다가 친구들이랑 통화 좀 하고 하다가 뭐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일본은 왜 가는 거냐? 나 이런 일 때문에 일본을 간다. 근데 도박 관련된 얘기는 친구한테 안 했대요. 차마. 그러니까 친구가 사장님이 그냥 널 보낸다고? 참 뭐 웃기는 이상한 사장님이다. 뭐 해외 출장을 보내냐? 돈을 얼마나 준다냐? 그래서 뭐 출장비는 오늘 뭐 주시긴 했어. 얼마라도. 그러니까 참 특이한 양반이네. 야, 아무튼 일본 가면 선물 좀 뭐 좀 사오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에서 그 메신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일본 가서 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제 그 첫날 갔더니 숙소를 하나 잡아주더래요. 직원분처럼 보이신 분이 와서 일주일 있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핸드폰 보면은 라인이죠? 그 어플이. 그거 해가지고 예. 그쪽에서는 약간 번역한 것 같은 한국말로 이렇게 문자가 오더래요. 내일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뭘 타고 오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는데 이게 뭐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정말 느낌이 조금 이상했대요. 좀 뭘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이스톡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몇 명한테. 야, 저번 날에 네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는데 느낌이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친구가 사람이라는 게 직감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내일 가지 말아보라고. 야, 너 뭐 믿고 거기 가냐? 막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니까 나도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 한번 약속 시간에 가지 마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맞아, 나도 좀 근다 하고 끊고 다음날 뭐 약속 시간에 아무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사장님한테.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너 어디니? 저 길을 좀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야? 아예 우리 직원이 너 데리러 갈게. 어디니?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쪽 금방 어디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 택시비랑 다 줄 테니까 어서 가. 어서. 사장님 뭐 때문에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보면 안다니까. 어서 가봐. 어서. 뭐 그쪽하고 연락했다며. 저 그 친척분이라고 안 했어요, 사장님? 그니까 친척인데 뭐 그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가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끊고 안 갔대요. 그냥 안 가고 다시 공항 쪽으로 그냥 갔대요. 이게 사람이 말로는 표현을 못 하는데 본인이 그 5천만 원 어차피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느낌상. 그래서 다시 공항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또 사장님한테 걸려오더래요. 예, 사장님이니까는 너 어디야? 사장님 지금 저 길을 조금 헤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니잖아. 너 저 어디냐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저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돌아갈랍니다.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너무 찜찜합니다. 사장님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쌍욕을 하시더래요. 막 쌍욕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너 왜 내 얼굴에 먹칠하냐고. 네가 얼마 가져간 돈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너 5천만 원 안 받을 거냐고.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면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5천만 원 가지고 그 나쁜 약 생각도 들었고. 뭐 말인지 아시죠? 본인 이용해서.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상식적으로 5천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고
전화가 진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사장님한테. 근데 전화를 다 쌩 깠대요, 그냥. 네. 출근 안 하고. 그렇게 딱 쌩을 까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도 뉴스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서 생각보다 실종이 좀 많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메신저 따라갔다가 이게 근래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그랬는가 보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복학도 하고 일을 하다가 그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 특이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쭉 하고 다니다가 그 학교 앞에 호프집 사장님 그 단골 술집이 대학로 이제 생기잖아요.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골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미신 쪽을 많이 안다. 많이 아는데 네 얘기를 내가 쫙 들어봤을 때는 너한테 분명히 이게 귀신을 씌워가지고 카드 친 거다. 그때 카드 친 건 네가 친 게 아니다. 그거. 너는 그냥 일종의 매개체였지 네가 친 게 아니다. 너 그 돈 딴 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본인이 막 카드 치면서 딴 돈 막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갖고 저 그래도 한 150, 200원 제가 갖고 온 거 같은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정확히 생각해봐. 네가 말한 딴 돈은 그냥 딴 거고 이런 날도 있잖아. 네 돈이 아니지만 이런 날 있잖아. 이렇냐 땄냐 글더래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보면 땄죠. 마지막 날에 5천을 땄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너 무당집이라도 꼭 한번 가라 글더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야 너 결국 돈을 딴 거 아니냐. 지금 너 돈 먹고 지금 짠 거다. 너는 영가들한테 너 가보라고 글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무당집을 그래도 갔대요. 찜찜해서 무당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소개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그 무당분이 네가 제일 아끼는 물건 하나 갖고 오라고 다음에. 그래서 똘비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태블릿 PC가 있었거든요. 네. 자기 돈 주고 산 비싼 것 중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대요. 태블릿 PC를 재단 위에 이렇게 올리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너는 결국 지금 빚을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못 받았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태블릿 PC를.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마음이 그냥 편해서 그리고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사장님 말고 이번에는 공권력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참고인 조사 좀 나와야 된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분들도 수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전화로도 하고 그 다음에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신대요. 근데 똘비가 용의자로서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로 몇 번 더 얘기를 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갔대요.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진짜 딴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이 형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일본에서 실종 사건이 몇몇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의 사람들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사장님이 구심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3명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했대요. 본인도 뭐 이런저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네. 근데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거는 그냥 조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이럴다 한 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뉴스가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실종이 된다고. 그 당시에도 뉴스가 한번 나왔었고 근래에도 나왔거든요. 그걸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저게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뭐를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영적인 이유였으면 이거 진짜 돌아버린다 싶더래요. 본인이. 이야, 예. 그리고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본인이 그 목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포카 치고 다니는 그 사장님이 본인을 끌고 와가지고 같이 포카를 치게 하고 돈을 따게 만들고 왜 일본으로 보냈을까 하필이면. 그리고 왜 일본에서 누군가에게 본인이 자기 발로 가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심증은 확실한. 이야. 죽을 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는 계속 그런 뭔가를 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이유겠죠.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오늘 얘기는 저도 좀 들으면서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저도. 네.
처음에는 왜 혼자 뭐 포커를 왜 저러고 계시지? 귀신 데리고 포카 치나? 그랬더니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일본을 보내서 그럼 왜 그랬을까? 뭐가 조금 아군은 안 맞는데 당사자는 상당히 두려울 만한 그런 얘기더라고요. 뭔가 미스테리하네요. 마지막에 이건 뭘까?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실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친구의 형이죠. 그러니까는 네. 그 차를 팔고 있는 후배 몇 번 조금 문의를 드렸대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본인한테 조사를 의뢰했던 경관분들한테 그랬더니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안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려줄 수가 없다고. 예. 그리고 똘비 자체가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속으로도 어떠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는. 그거 좀 궁금해요. 참 이게 어떻게 좀 타고 들어가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는.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 아무튼 오늘 동네꾸마님의 이야기에 너무나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한성이 아니라 동한성이네요. 진짜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쭉 내려갑니다. 네.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어떤 현실 공포다, 아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이번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저 또한 궁금하고 동네꾸마님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언제든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